그 말의 본질 속에 너를 놓고 싶지 않아라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남자는 절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너가 알아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 상황을 좀 그냥 네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럼 그 말이 여러분을 놔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진짜 일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관심이 식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이 바빠진 거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은 아니고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라면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겪었더라면 그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일이 바빠진 이유는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고, 아 지금 당분간은 뭐 지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뭔가 혼자 꿍해서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원인 제공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앞전에 그런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에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미안한 감정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얼만큼 생각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이 바빠진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일이 바빠진 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건 여러분을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설득을 하는 건 마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를 좀 더 이해해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가 예전과 행동이 달라진 게 난 서운하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그 남자의 반응이 나도 지금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진짜 그냥 마음이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마음에 대한 여유가 없지만 그래서 나도 최대한 너를 이해하고 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나도 너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볼게. 조금은 조율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 거,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본질을 파악을 하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이 이걸 헷갈리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의 마음 크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러분과 연애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마치 HP 체력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이 체력의 양이 예를 들어 100이에요. 근데 이 100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일이 바빠지기 이전에 봤었던 체력의 양이 1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당연히 이 100만큼 여러분에게 사랑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이 이 100만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의 체력은 객관적인 100이라는 수치만큼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수치예요. 근데 일이 바빠졌다? 뭐 내가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쪼개면서 50이 되기도 하고 30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이 됐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변했나? 100만큼 당연히 사랑이 안 오니까 변한 건가 아닌 건가 의심이 들지만 이 사람은 100에서 3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위기가 온 와중에 마음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를 위한 노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체력이 줄어든 안에서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건 내가 힘드니까 좀 더 나를 이해해줘 하면서 나를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난 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너가 좀 나를 이해해주는데 너도 같이 조율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하려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이 차이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됐어 얘는 그냥 예전 같지 않네, 얘는 그냥 마음이 변했네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만을 생각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냉정하게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힘든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진국인 여자친구가 되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사람이 극적인 상황에 치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맹수에게
사무직에 쫓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지금 일이 바쁘다라는 건 전적으로 내 상황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대로 남아있다라면은 그래도 일과 여러분 둘 다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놓으려고 한다라는 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을 계속 잡고 있냐 잡고 있지 않냐, 이것 하나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에게 어느 정도 서운한 마음을 내비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 바쁘구나, 그냥 이 사람이 날 이해시키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꿍해있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따져보시든지 아니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너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건 알겠는데 너의 마음이 지금 변한 건 아닐까? 난 계속 조바심이 들고 의심스러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고민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의 말을 최대한 주관식으로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의 본질 속에 너를 놓고 싶지 않아라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남자는 절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뭐 이랬든 저랬든 그냥 너가 알아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 상황을 좀 그냥 네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럼 그 말이 여러분을 놔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딱 이 포인트 하나? 이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일이 바쁜 와중에 정말 마음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찐 친구다. 정말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